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증이 없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공포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알게 되면 두렵습니다. 오히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잘 모르면 겁을 내지 않는데 알면 자꾸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뭐 사자나 뭐든지 겁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른들은 이제 무엇을 알게 되면 이 사자라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하려고 아는 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만큼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병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는 웃음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개를 아주 무서워한대. 그러면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웃습니다. 그것은 참 웃은 이야기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이것이 아주 전율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지고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나는 이런 생활의 방해를 가져오는 그러한 심각한 공포증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 주위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식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공포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곤충 때문에 엔토모포비아라는 것이 있는데 곤충 때문에 우리가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곤충 중에 어떤 것일까요? 신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보면 긴 이렇게 꼬부러진 그런 벌레인데 어릴 때 저도 그것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막 발이 막 여러 개 많이 달려가지고 아주 징그럽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신발이 별로 무서운 게 아니구나. 발로 그냥 밟아서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어떤 사람은 유난히 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거미가 굉장히 공포증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보면 벌이나 뭐 파리, 모기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곤충은 사실 뭐 우리가 뭐 파리채로 잡을 수도 있고 약으로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하지만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공포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많은 곤충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 중에 사람에게 공포증을 주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자, 이 쥐는 제 아내는 아주 쥐를 무서워합니다. 쥐도 무섭지만은 이 박쥐는 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자나 곰을 두려워해요. 어릴 때는 사자나 곰이 워낙 인형 중에 사자, 곰이 많기 때문에 또는 라이언 킹 같은 그런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모르고 사자가 제 친구인 줄 알아요. 그 동물원에 가면 사자를 보고 아주 귀여워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그 사자가 가까이 오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알면 이제 무서워집니다. 자, 그리고 동물 중에도 특별히 이 뱀이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디오 포비아라 그러는데 뱀이 많은 공포를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뱀을 또 애완용으로 키워요. 그래서 정말 뱀만 보면 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뱀을 또 애완용으로 키우면 온몸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같이 자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론 독사는 아니겠죠. 근데 이 뱀이 모든 사람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줍니다. 웬만한 용감한 사람들도 뱀이 발 앞에 나타나면 그만 공포증을 느끼고 소름이 끼치죠. 자,
어떤 사람은 개가 공포의 대상이 돼요. 이 시노포비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를 애완용으로 쓰는데 그런데 이 개만 보면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를 못 키우고 개 가까이도 못 가고 개 소리만 들어도 그만 소름이 끼치는 그런 사람이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양이나 박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이 공포를 주는데요. 또 고양이도 자기 그 펫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옛날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참 공포 분위기를 많이 키우는데 고양이나 박쥐 같은 것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사실은 공포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 영화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공포 분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클로디아 포비아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폐쇄 공포증은 좁은 공간에 가면 두려움이 생기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두려워져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있으니까 편리하구나, 편안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까지도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신뢰하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좁은 공간에 가면 엘리베이터 속에서만 숨이 탁 막히고 아주 거기다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군중 속에 갇히면 불안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폐쇄 공포증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소 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불안해집니다. 물론 우리도 높은 데 올라가면 어지럽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유난히 높은 데 안전한 데 있는데도 높은 데 올라가면 구토증이 나고 그만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유난히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대한 공포증이 많이 있어요. 아쿠아포비아라 그러는데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공수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광우병을 광견병이 바로 이 공수병인데요. 개들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이 공수병에 걸리게 되면 물을 마실 때 통증이 옵니다. 근육 때문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물을 못 마시니까 물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물 마시다가 죽을 뻔한 사람들은 그런 광견병이 없더라도 공수병이 생깁니다. 물에 빠진 경험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견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마시는 고통 때문에 침을 자꾸 흘리고 이런 물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증이 생긴 거죠. 또 어떤 질병에 대해서 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소포비아라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을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결핵에 걸리면 결핵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요. 어떤 이야기나 그 소설 속에 영화 속에서 우리가 유케미에 대한 이야기를 백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만 그 백혈병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은 건강한데 자기가 어떤 병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없는 병을 걱정합니다. 이것을 하이포콘드리아시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병이 없는데도 자기가 추정하고 공포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형님이 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격리돼 가지고 이렇게 치료받는 가운데 나도 결핵에 걸렸을 거야 하는 그런 건강염려증 이런 것이 저도 한동안 생겼었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하는 동안에 이것이 없구나, 나에게는 없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이 불결한 것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사포비아라 그러는데 이 코나 코딱지, 뭐 콧물, 소변, 대변 누구든지 있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정액이나 침, 땀, 뭐 이런 거 다 모두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포증을 줬죠. 씻고 또 씻고 해도 그게 바이러스가 있을 것으로 불안합니다. 비누를 써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TSD라는
우리가 외상 후 공포증이 있습니다. 월남 전후에 전우들이 폭발로 죽는 모습을 봤어요. 6.25 전후에 미군들에게 이 PTSD 그런 공포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둑을 맞은 경험이라든지 강간당한 경험,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 이런 것 때문에 공포증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헤모포비아라는 것이 있는데 피를 보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것을 되기를 포기합니다. 피검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쇼크에 빠지고 절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의 출산을 도울 것 같다가 피를 보고는 절도했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여자들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멘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를 봐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남자들이 코피만 나도 그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공포증이 남자들에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요 노모포비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해요. 집에서 안 가져왔으면 그건 하루 종일 불안해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더 불안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질까 봐 전기 부족 때문에 불안합니다. 공포증이 생겨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옛날부터 고스트 이야기나 드라큘라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사탄이나 마귀, 귀신 이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오는데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님도 영인데 귀신과 비슷한 모습이지만은 성령님은 두려움보다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고 안심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연말이 되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불안과 공포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이 연말을 보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